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정말 재미난 업셋 경기입니다. 필리핀어 복서들이 해외에서 이제 무수한 업셋을 일으키면서 세계 복싱계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경기죠. 코르넬리우스 보자 에드워즈 WBC 슈퍼피더급 챔피언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급조된 도전자 롤란도 나바레테가 벌이는 정말 그 처절한 승부인데요. 이 경기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토바 서준환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폴레스님, 오성민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 추천해 주신 우리 임준배 위원님 얘기 좀 들어보죠. 일단 나바라테 선수는 뭐 우리에겐 굉장히 낯익은 선수죠. 최충일과 진짜 그 사투를 벌려서 타이틀을 방어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 시합은 원래 도전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챔피언인 코르넬리우스 보자 에드워즈 우간다 선수인데 우간다에서 시합을 한 적이 없는 대부분이 그래요. 데뷔전부터 이제 영국을 주무대로 했던 선수인데 영국에서 나름 뭐 유망주로 뭐 이제 기대를 좀 모았는데 그 1패가 있었고 사실 이 선수의 출세 시합은 그 알렉시스 아르게오와의 논타이틀 거기서 이제 8회죠 8회 첫 종료 TKO죠. 네, 8회 이제 TKO를 당했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 어떤 그 인지도를 주가가 올라갔던 그 아르게오와 굉장히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면서 주가를 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제 전의 얘기가 프리컬트가 되는데 나바레테가 타이틀을 라파엘 리몬한테 뺏기고 그게 아니고 아르게오가 내놓은 타이틀을 아니다. 라파엘 리몬과 리몬가 1대1서 베테가 결정전을 하죠. 그 결정전에서 리몬이 이겼는데 그 라파엘 리몬을 그 코르넬리우스 보자에드워즈가 꺾었죠. 판정으로 꺾고 1차 방어전에서 이제 그 아주 그 페더급부터 인기 있던 보비차코를 맞이해가지고 13회 TKO로 이기면서 주가를 굉장히 올리고 이 시합이 이태리에서 벌어졌는데 그 나바레테와의 갑자기 시합이 이 경기가 어떻게 된 거죠? 라파엘 리몬과 보자 에드워즈의 리매치가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경기를 일주일 앞두고 그 리몬이 이제 지독한 독감에 걸리면서 일주일 만에 급조된 도전자가 롤란도 나바레테입니다. 그래서 보자 에드워즈는 굉장히 그 만능형, 주먹도 어느 정도 있고 테크닉도 있는 그런 선수였고 롤란도 나바레테는 사실 이 시합을 슈퍼페더로 했지만 사실은 이제 반타함급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유망주였고 이제 필리핀의 워낙 선수층이 두꺼우니까 여러 라이벌들과 이기고 우리나라의 김영식 선수, 김영식 선수를 한번 데리고 와서 논 타이틀을 붙어가지고 동양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아니 그 전에 한번 이겼죠. 김영식 선수하고 필리핀에서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설된 체급이죠. 주니어 벤텀. 김영식 선수. 벤텀급 타이틀 아니었나요? 주니어 벤텀 아닌가요? 벤텀으로 기억하는데. 챔피언 공석이 돼서 하고 결정전 아마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게 주니어 벤텀급 신설돼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나? 주니어 벤텀은 이후에 어쨌든 김영식 선수에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판정패 당하고 이후에 좀 슬럼프를 걷다가 그 체급을 올려가지고 아르게오에게 한번 도전을 하죠. 그 김영식 선수랑 했던 게 77년이고 그 다음 해부터인가 이제 그 세 체급으로 월장을 합니다. 차키아오도 플라이에서 주니어 패널로 세 체급으로 월장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르게오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냥 용감하게 싸웠는데 눈부상으로 TKO패를 하고 일단 뭐 세계에는 좀 멀어졌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기를 해가지고 또 다시 승수를 쌓아나가다가 이제 에드워드에게 갑자기 찬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합 전 예상은 그 에드워즈가 단연 우세로 나왔는데 업셋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좀 하시죠. 저는 이제 이 경기 만약에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충일 선수를 떼어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바레테는. 근데 나바레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바레테를 보자 에드와즈가 무난하게 꺾고 최충일 선수하고 보자 에드와즈하고 격돌했다면은 어땠을까? 역시 그래도 마찬가지였을까?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최충일 되는데, 선수가 도전했을 때는 나바레트가 저기서 업셋을 이루고 이제 첫 방어전으로 최충일 선수를 맞이했는데 그 나바레트가 오히려 최충일 선수에게는 그 행운이라고 그랬던 그 의견이 좀 있었죠. 그랬죠. 분위기를. 예, 분위기가. 그래서 예, 왜냐면 보세 에드워즈는 아무래도 또 뭐 아프리카 선수지만 유럽에서 활동을 했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바레트는 뭐 우리나라에도 선을 보였고 그 사이에 뭐 패도만 오영세 선수를 한번 이겼죠, 나바레트가. 그 후입니다. 아, 그 후쪽은 후쪽은 이후죠. 그러니까 타이틀을 뺏기고 재기전이구나. 음. 어쨌든 뭐 우리에게 친숙한 필리핀이고 이게 8, 90년만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필리핀 선수들은 약간 졸로 봤어요.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태국보다도 특히 필리핀은 그 당시에 80년대 특히 그 패전 연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논타이틀전 제물로 필리핀 선수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로드 세큐난이라든지 아주 변종들이 있어서 좀 애를 먹인 선수도 있었지만 약간 필리핀은 하나 좀 깔먹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바레트 세계 챔피언 그것도 업셋으로 챔피언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최충일 선수에 기대가 많았죠. 게다가 최충일 선수가 필리핀어한테 굉장히 강했어요. 아주. 저 레이탐이라든가 네네준이라든가 이런 세계 랭커급 필리핀어도 다 손쉽게 KO로 전부 이겼고, KO 승이었어요. 네, 뭐 저기 세계 타이틀 전초전으로 상대한 그 갑자기 어닝그라프. 네, 어닝그라프도 어닝그라프에는 최문석을 이겼었죠. KO로 이긴 선수인데 그 선수도 역시 KO로 이겼기 때문에 롤란도 라바레테한테 타이틀이 돌아온 거는 행운으로 여겼을 공산이 크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라바레테 터프니스를 최충일 선수가 못 넘고 만 결과가 되는데 이 경기를 놓고 이제 회자를 해보면 아무도 나바레테가 보자 에드워즈를 이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보자 에드워즈는 당시에 굉장한 터프니스도 보였고 그 부비차콘과의 그 격전 라파엘 리몬과의 경기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뭐 저렇게 어이없게 업셋을 당할 내구성을 가진 선수라고는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필리핀 선수들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는 이 시합을 최충일 시합 전에 이걸 녹화로 보고 굉장히 해줬어요. 충격을 그 이 시합할 시합을 때, 이걸 네, 해줬는데 KO 시합만 너무 잠깐 보여요. 삼성으로 너무 해줬어요. 그 중점되는 그 내용을 뒤집는 거를 보여주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77년도에 김영식 선수하고 했던 시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시합이 김영식 선수가 펀치력은 없는 대신에 접근전에 능하고 제 기억에는 스피디야. 예, 그리고 이렇게 끈끈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까다롭고 터프하고 한 이 선수한테 나바레테가 분명히 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변동급인데 슈퍼패드 세 최고를 월장. 그래서 세 최고를 월장했는데 에드워즈를 때려 눕히는 그 장면이 어쩌다 한 방 올려서 뒤집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차고차고 완전히 뭉개버린 시합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고 어떻게 필리핀 선수들은 그 당시 일본이나 태국 선수들이 원정전을 오면은 자기 체급에서 어쩌다가 한 체가 올라와서 오는 선수도 있었지만은 필리핀 선수는 롤란도 나바레테 전에도 옛날에 그 미들급의 알베르토 크루즈 그 시커먼 선수 보면은 라이트급이었어요. 유재두 선수하고도 했던 기록이 있고 이창길 선수하고도 기록도 있고 나중에 백인철 합격발 다 붙어가거든요. 알베르토가 예. 끈적끈적했어요. 네, 그런데 그 알베르토 크루스가 유재두 선수가 굉장히 고전에 제가 그 시합을 봤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 선수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이창길 선수도 고전했어요. 네. 내가 그 시합 봤는데 끈적끈적해서 뭐 했는데 나바레테가 김영식 선수하고 할 때는 19 뭐 네.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릴 다 때였어요. 안 자랐을 네. 그러니까 안 자랐을 때니까 그렇죠. 뭐 반탐이었는데 이제 그 위에 체격이 커지니까 이제 월장을 했는데 이제 나바레테 시합은 저는 이제
뭐그 김명식 선수와의 시합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아리게와의 시합을 이제 중계 방송을 해줬는데 갑자기 커졌더라고. 네. 커지고 뭐 질 때 졌더라도 굉장히 그 아리게를 맞이해서 용감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야외 경기장에서 하는 야외 경기장이요. 눈부상으로 지긴 졌는데 그 지기 전까지 굉장히 나름 용감하게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급이 월장해가지고 이게 둔해진 게 아니라 더 파워풀해지고 제 체급을 더 만났다. 이제 이게 좀 뭐랄까 프로 싸움꾼이 됐다는 느낌이 약간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발에서 싸움꾼 느낌. 예, 좀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 저는 좀 최충현 선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시합하기 전에도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아, 불안. 저는 시합하기 전에 뚜껑 까기도 전에 라바레테 같은 스타일이 이상하게 저는 최충현 선수하고는 이렇게 상극 좀 피해야 되는 스타일을 만난 게 제대로 아닌가. 보죠. 예, 왜냐면 이후에 문태진 같은 선수가 그렇죠. 만났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저께도 예,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문태진 선수가 보면은 1978년 8회전 시합에서 10회전 시합 올라올 때부터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을 하고 1년에 게임도 많이 안 했어요. 3게임 내지는 4게임 많아야. 그리고 전부 다 국내 타이틀 매치를 차곡차곡 밟고 온 선수하고 차라리 나바레타하고 그때 붙었으면, 근데 이 매치가 성사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최충희 선수하고 일찍 붙는 바람에 저는 나바레테 시합에,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시합 나바레테하고 시합이 최충희 끝나고 동네 공중 목욕탕에서 그 사우나 그찜 아저씨가 우리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부르잖아요. 시합 권투 봤어? 최충이라고. 필리핀? 네, 봤어요, 아저씨. 필리핀. 야, 봐봐. 그거 처음부터 난 안 된다고 봤어. 사실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느낌이. 제 생각은 싸움꾼. 그 최충일 나바레테 시합을 국내에 유치했으면 이길 수도 있는 이길 시합. 수도 있었고 네. 그 첫 번째 나바레테를 다운시켰을 때 그때.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시합 그러니까, 같은 그렇죠. 뭐 물론 뭐 장소가 바뀌고 또 바뀌면 그 내용이 상황이 달라졌겠죠. 내용이 틀려졌겠지만 국내에 들어왔으면 훨씬 더 좀 승산이 높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나바레테가 그 시합은 그 홈링의 이점을 굉장히 많이 본 시합이죠.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봤고, 그러니까 나바레테가 이제 에드워드를 이기고 했지만 최충일 선수가 그렇게 죽다 살다 그런 시합을 한 거고, 역시 A급 챔피언은 아니고 아니에요. 올해는 못 가겠구만 하는 생각을 했고, 뭐 그 얘기는 뭐 틀리진 않았는데, 일단 이 시합에 한해서는 굉장히 그 쇼킹한 강압을 네. 보여주고 상성이 안 좋은지 하여간 에드워드가 철저히 유린을 당하죠.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고, 그렇죠. 그 이후의 시합에서도 아니, 굉장히 터프한 선수예요. 그런 시합을 보기보다. 잘안 보여줬는데, 이 그런데 시합에서 어떻게 나서 아주 철저하게 막 그냥 링바닥을 굴러다니고 이런 참 상이 비춰지는데, 아니 황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왜 그런 아주 드문드문 그런 필리핀어 업셋의 그런 주인공들이 그렇게 한 번씩 괴력을 발휘하는 업셋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필리핀 사람들의 국민성이 한번 리듬을 타거나 이 흥이 돋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에너지가 분출될 때가 있어요. 그런 흐름에 한번 걸리게 되면 사실 롤란도 파스쿠아도 그렇고 프랭크 세데뇨도 그렇고 이 나바레테도 그렇고 국내에 와서 했던 뭐 로드 세키냐라든지 필리핀어들이 많은 업셋을 국내에서도 사실 했거든요. 맞아요. 이상호를 이긴 알란 알게리아도 그렇고 디스마벨을 다 했죠. 그렇죠. 김치복 선수를 이겼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저력이 항상 내재돼 있는 좀 선수들 사우스포. 같아요. 네, 맞아요. 그치. 사우스포들이 네.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아시아권에서 한국, 일본, 태국에 비해서 필리핀이 좀 나쁘게 말하면 선수를 막 굴리죠. 네. 원정전이 그만큼 많으니까 음. 원정전에 시합이 많으니까 그런 업셋을 일으킬 확률도 늘어나죠. 늘어나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은 유망주다, 잘한다 그러면 원정을 그렇게 뭐 안 내보내죠. 많이 안 내보내지만 필리핀은 뭐 매치 맞고 돈 맞으면 뭐 어디든지 가서 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인터내셔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어웨이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한국, 일본, 태국 선수에 비해서 아시아권에서는 좀 적지 않은가, 뭐 그 생각도 그 영향도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복싱 토크에서 소개한 앤디 게니건 선수도 필리핀
선수인데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는 주 특이한 주전자 능력. 하와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리핀어인데 하와이에 이제 필리핀 또 그 국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벤빌라 폴로도 그렇죠. 그런 네. 얘기고 예. 앤디 게니건 나바레테도. 나바레테도 레이- 하와이에서 레이탐. 레이탐 뭐 버트 나바라탐 다 그 하와이에서 활동을 이제 주요 시합을 했고 그랬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그 어웨이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한국, 일본, 태국 선수들에 비하면 좀 덜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당연히 나가야 네.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죠. 체급도 한 체급, 두 체급도 아니고 네 체급 올라가니까 처음에 붙었을 때는 김영식 선수하고 할 때는 주로 싸움 상대가 페르난도 카바네라, 뭐 수코타이 이렇게 내내준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홍수환 선수와 붙었던 염동균, 홍수환 그 선수들하고 붙었던 겹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르게가 붙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이력을 갖고 있고 체중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파워하고 스피드가 안 줄고 체중이- 오히려 제 체급을 만나는 체중이 게- 올라가면서 더 파워풀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어떻게 좀 뭐랄까 나바레테는 저는 복서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싸움꾼 깡패. 싸움 네, 진짜. 생긴 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 리몬하고 시합도 보면 진짜 정말 깡패들이 길에서 싸우는 거 같죠. 문태진 1, 2차전도 거의 막 싸운 수준에 진짜 녹아들어. 자, 지금 나폴레스님께서 나바레테가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나바레테와 에드워즈 경기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three anthems completed, Italian, American and British. And now Boza Edwards prepares to make the second defence of the title. His career has taken a joyous turn since August 9 last year, when in Atlantic City in the United States, he was pulled out of a non-title fight with the man who was then the WBC junior lightweight champion, Alexis Arguello, after 8 rounds. He'd never been down, but he was beginning to get hurt, and Mickey Duff pulled him out. Well, we've seen Arguello in Britain since then. We know that he took Jim Watt's WBC lightweight title just a few weeks ago, and now Boza Edwards holds the title that Arguello used to hold. An American referee tonight, well known to us, Arthur McCanty, and 3 judges sitting outside the ring who will do the scoring. The referee doesn't score under WBC rules. Navarrete, who speaks very little English indeed, being presented with a garland before the fight gets underway. That's Sad Sam Ichino there, that extraordinary, mournful face, one of the most famous managers in the world, Sad Sam Ichino. And now Buzz Edwards gets his garland, his medal. So, Italian ceremonial complete. They strip off and prepare for the fight. So tonight's fight over 15 rounds here in the open air in Viareggio, this resort on the Mediterranean, just 20 miles north of Pisa. Rolando Navarrete, the Filipino who's now based in Hawaii, liberally tattooed, making his second attempt to win this title, having already fought Alexis Arguello for it, the former champion, in Puerto Rico in April last year, and was stopped in 4 rounds then, getting both his eyes cut, the right one much worse than the left. And you'll see when they come out that Navarrete will be an inch or 2 shorter than the champion. Cornelius Boza Edwards, who's fighting as much to retain the title, also as to establish himself in his adopted country of Britain. Colourful ring, colourful scene, a warm night, and an exciting championship we hope in prospect. 15 rounds for the World Boxing Council's Junior Lightweight Championship. That's 9 stone 4. Boza Edwards weighs 9 3 1/4, and Navarrete is just half a pound heavier. And Arthur McCanty,
the American referee, calling him to the instructions. So Boza Edwards, Britain's only world boxing champion at the moment, about to defend the title again. Two southpaws facing each other. Boza Edwards beaten just twice as a pro. And Navarrete, the Filipino, comes with the reputation of being durable, with a strong right hand, and a particularly good body puncher. The original opponent, Rafael Limon, is also a southpaw. So Boza Edwards, who'd been training to fight another southpaw, didn't have to change training tactics. Quick punch over the top from Navarrete. Seemed to take Boza Edwards by surprise. And again. Cornier's, well, he's a very fine boxer. He's a neat, nimble mover, but he can get drawn into hard battles, as his world title fights have proved. And Navarrete is beginning to attack hard with the right hand. Beautiful left hand from Boza Edwards. He's been superbly confident and relaxed in training, the champion. And he looks very, very sharp and fit. Snapping right hand leads from the champion. We should be looking on Navarrete's face to see if there's any further trouble. He's got Boza Edwards in a bit of trouble with some slashing hooks. That was a good attack. Well, enough seen already to show us that Navarrete is a dangerous challenger. And Edwards is going to have to pull out his best boxing here. That was a good opening round by the challenger, no doubt about that. And that little attack there that he set up towards the end of the round will almost certainly have won in that round on the judges' cards, I would think. 24 years old, North American champion, having won that title earlier this year, beating Johnny Sato in May. He's had 45 fights, 34 wins, 4 draws and 7 defeats. He's been stopped 3 times, and he's won 15 of his fights. That's just under half of his wins inside the distance. Boza Edwards with his manager Mickey Duff imploring him to get going. And Navarrete's corner must be well pleased with the way he started. He produced 1 or 2 very dangerous looking hooks in that opening round that really did spell trouble for Boza Edwards, who was a little slow to get going. McCanty getting the seconds out, ready for the second round. Navarrete is certainly 2 inches shorter, at least, and correspondingly shorter in reach. But he found no trouble getting his punches into the head and the body of the champion in that first round.
Jose Edwards produced tremendous form to win this title against Rafael Limon early this year, and then made a very, very successful defense of it against a dangerous fighter, Bobby Chacon. And this man, too, is extremely dangerous. And the champion is getting caught too often. Won't need anybody to tell him that. If he lets this man make too good a start and get too confident, he might have trouble winning the rounds back later on. Jose Edwards will be hoping to see some signs of damage on the face of Navarrete, who's known to cut. And Arguello cut him over both eyes 18 months ago. Jose was just beginning to take a little grip on this, getting in first with his punches now. Still taking too many of these hooks to the head for comfort. This is likely to be a very tough fight for both men. Well, that was a better round, the second round for Jose Edwards, although at times he was still allowing this man to get at him with quick hooks to the head. And he looked just, again, Jose Edwards, the reactions looked to be slightly slow. He was taking rather too many punches and allowing the man to take the initiative away from him from time to time. But he set up one or two good attacks himself, and occasionally Navarrete looked a bit puzzled by the speed the punches were coming at him. But here's a tough little fighter. He's been around a bit, 45 fights behind him. Turned pro in 1973, only 3 days after his 16th birthday. Turned pro in the Philippines and then moved to Hawaii in 1979 and has been there since. Round 3 coming up. Jose Edwards takes the name of Edwards from the man who brought him out of Uganda, taught him to box in Kampala in Uganda, then brought him to England when Idi Amin took over in Uganda. And Jose Edwards added the man's name in gratitude, and Jack Edwards, that ex-tea planter from Uganda, is here at the ringside watching his protege tonight. These are sharp exchanges. One low one there from Navarrete. Jose Edwards not leading off too much. Again, slips under that double-handed attack from Navarrete. And this little Filipino is giving the champion too much trouble. He's so quick
with that right-left combination. And Boza Edwards simply can't move away from them. In fact, his footwork is not all that lively tonight. After the punch from Boza Edwards, it went right down to the knees of the challenger. And Navarrete suddenly seems to have wilted under that. He caught him with one cracking hook, and you could see it almost unhinging his knees. And Navarrete now is in real trouble on the ropes in this, the third round. And he comes off the ropes and he clings and takes a breather. And that one punch has changed the whole look of the thing. And Boza Edwards clearly feels now that this might be the moment to try and finish it all. But he's only got about 20 seconds left in this round. And Boza Edwards is badly cut. He's come out of that with a terrible cut over his left eye. So the champion now has trouble. This thing is going from one way to the other. And the champion now has got real problems. That is an awful cut over the left eye. It's the worst possible place, and it's bleeding very badly. Time now may be short for Boza Edwards. And that really is the most appalling cut he's got over the left eye. And he caught that in the last 15 seconds of that round. Having early, and the other man's cut as well now. As they part, we can see that Navarrete is cut over the right eye, and Boza Edwards is cut over the left eye. Did you stop the clock? Did you stop the clock at any time? So that both men are cut. And McCanty is explaining something, some action of his, to the American TV team here. They're querying something about the timing of that round. So what drama we've had? We've had that one tremendous hooking punch from Boza Edwards about a minute from the end of that round when he sent a shiver right down the legs of Navarrete. And the Filipino looked as though he might even go down. And now both men are cut. Navarrete over the right eye, Boza Edwards over the left as they come up for the fourth round. And of the two cuts, I would have thought that Boza Edwards looks rather the worst. Now there's no telling what will happen in this fight. They've stopped the bleeding on both men. Both these men now looking for just the one big punch that will get them out of trouble. Because time may be short for both of them. Boza Edwards is bleeding again. And so is the challenger, but not quite as badly. And Boza Edwards must be feeling that he might have not much time left to do this in. Come on, Tony, everyone's champion. Everyone's champion. And he's bleeding quite badly again, the champion. McCanty's looking at the cut. Navarrete is cut too. The blood runs down the side of his face. Actually, although the cut is bleeding badly on Boza Edwards' face, the blood, in fact, is running down the side of his face. He's hurt by a left hook. What a fight this is. It swings first one way, then the other. And the champion is really hurt. Oh, he's got him. He's threatened to do it. And he's put the champion on the floor. And George Francis is pushing his hand through the ropes, telling him to take the longest possible count he can. But he's got up at 5, I think. And McCanty counted to 8. Compulsory 8 count. What a fight this is. Round 4. And Boza Edwards in all sorts of trouble. Cut, been on the floor. Now can he summon up a punch to turn it round yet again? An amazing fight, and he's got him again. And a right hand looks to me as though it might be the finish. He's looking into the face of his men, and he can't even stay on his knees on the floor. His count is 9, and he's up at 9.
but he doesn't look to me as though he knows where he is, but we're near the end of the round. Can he survive it? His legs are all over the place. This is now a try for survival and nothing else. Just waiting for the bell to ring. Pick it up, it's screaming at him from the corner.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And he looks around at Mickey, and I don't think Bozer Edwards knows really where he is. Some instinct is telling him to move his feet, and there's the bell, and he's got through it. He has survived it. And he went over to Navarrete at the end of that round and tapped him on the arm as though to congratulate him. I honestly don't think he really knows what he's doing. McCanty looks at his face and has walked away. He's going to let it go on by the look of things. And that corner now are working so desperately on Bozer Edwards. Down twice in that round, both times from really very good punches. He was taking punches to the head early on. And that right hand of Navarrete has proved to be a real danger punch. They're trying to stop the bleeding, and they're trying to bring him round, and McCanty is over there again having another close look at him to see if he's fit enough to come out for the fifth. And there must be some doubt whether he is. And he's nodding his head furiously. Nodding his head furiously at McCanty to say, I'm all right, I'm all right. And he's coming out for the fifth. Very nearly an ex-champion in the fourth round. Now, if it can get out of this, it will be a miracle. Go, man, go! Bozer Edwards' shorts, which were white to start with, have now turned scarlet from his own blood. Now, somehow or other, he's got to keep moving those legs, which he wasn't moving them early on at all. And only some sort of instinct for survival made him work his legs at the end of that drastic fourth round. Now he needs to move them again. At all costs now, he must keep out of trouble until he can get back into this fight, if he can. He started a firm favourite to win this, and now it looks like 10-1 against. These two-handed hooking punches from this little southpaw from the Philippines are wreaking terrible havoc, and he's got him again. Right hand. That's the big right hand once again, and I don't think Bozer is... Oh, yes, he is. He's stirring. 8. He's not going to make it. He's counted out on his knees. And we have a new champion, Rolando Navarrete, the Hawaiian-based Filipino who can hardly contain himself with joy. He can't believe what's happened. And neither can Bozer Edwards or any of his corner. It is the most terrible night for the champion who's made his second defense here. He's with McCanty, and he's saying, I'm all right to McCanty. But he's not all right. He's lost his title, and he's half lost his senses here in Viareggio tonight. And a new champion has been crowned. And Bozer Edwards has lost it in the most dramatic way possible. He never really ever got into the fight. He had a reasonable second and third round, but was never really the governor. And those double-handed hooks of this 24-year-old southpaw Filipino, Rolando Navarrete, have proved to be altogether too good for Bozer Edwards, who's never been beaten like that before as a pro. That's only his third defeat. His first defeat early in his career was on cuts. They pulled him out of the fight last year with Alexis Arguello, the non-title fight, because they felt he was taking too much. And tonight he's taken more than too much. He really has. He put his head in the way of everything. And the title went down the drain. Well, a triumphant night for the little man from the Philippines, Navarrete, who proved himself to be a very, very good challenger tonight and will be a good champion. That's his 46th professional
professional fight, his 35th win. And that is most certainly one of the worst setbacks for British boxing in recent years, because now Britain no longer has any world boxing champions, and not so long ago we had 3 of them. Announcement of the Filipinos' triumph can hardly be heard here. And Boza Edwards on his feet. He looks reasonably all right, but he really did take a pummeling there. In those 4th and 5th rounds, it was all too much. Navarrete is declared the winner in the 5th round of a remarkable world title fight here on the shores of the Mediterranean in Viareggio. A beautiful. 역시 그 과거 그 경기들은 재밌고요. 강렬하죠. 없애시 많네요. 그래서 나바레트는 이 시합을 이겨서 이제 그 필리핀의 전통의 그 주니어 라이트급 에르르 데 빌라폴로에 이어지는 그 주니어 라이트급의 계보를 있는데, 사실 그 롱런을 하려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 최충희 선수와 1차 방어전 때도 상당히 그 챔피언이고 홈링임에도 불구하고 뭐 승률이 그렇게 뭐 확실한 승리를 뭐 그 장담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최충일 선수와의 시합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시합이니까 그 시합에서 사투를 벌려가지고 진짜 그 천신만고 끝에 방어전을 1차 방어를 성공하고, 2차 방어전에서 이제 전 챔피언이었죠 라파엘 리몬을 맞이하는데, 그 시합도 거의 난투극이에요. 거의 난투극이고, 그 당시에 주니어 라이트가 재밌었던 게 이 나바레테, 리몬, 보비차코, 그러니까 그 아까 성민 씨 얘기한 대로 복서가 아니고 싸움꾼 같은 이 선수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래서 뭐 리몬한테 이제 잘 싸웠어요. 뭐 타격전을 벌이다가 12라운드인가요? 갑자기 그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그 리몬의 그 연타 공격, 그 정말 그 연타 세팅은 진짜 멋있었는데, 배 위아래로 이어지는 그 맞고 정말 고통스러운 케어피를 당하고, 이후에 이제 80 몇 년도죠? 그 마리오 마르티네즈와의 시합을 끝으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했다가 4년 후에 이제 재기를 해가지고 무협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최진식 선수를 이기고 뭐 재기를 했는데, 또 문태진 선수와 이제 2연전에서 홈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합도 재밌죠. 재밌죠. 최진식이랑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이겼어요. 최진식 네. 선수. 재기하고 재기하고 88년도인가? 그런데 최진식 선수가 말년에. 최진식 선수 말년에 한 번 이제 재기전하고 뭐 어쨌든 재기에 성공했는데, 문태진 선수와는 어떻게 매치가 성사가 됐죠? 해서 어쨌든 1차장에서 홈링인데 처절한 케어패를 당하고, 다시 불러들였는데 또 케어패를 당하고, 처절하게 덕분에 문태진 선수가 세계 랭킹을 땄죠. 그래서 그 시합도 논타이틀이고 뭐 필리핀에서 했던 시합이지만 굉장히 그 재밌었던 시합이고, 그 보자의 도어즈는 이제 이 시합을 후에 그 한 번 이겼던 보비차콘이 그 나바레트에서 리몬으로 넘어간 타이틀을 보비차콘이 또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렇죠. 역전 판정승. 예, 마지막 그 WBC 15라운드 경기에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둘이 진짜 서로 그냥 양보 없는 타격전에다 마지막에 다운을 빼앗고 10초 남겨. 예, 극적인 그 승리를 거두고 차콘이 챔피언이 된 그 리몬을 뺐고 보자의 도어즈를 맞이해서 복수전을 하는데, 이제 타이틀은 반납을 합니다. 한 체급을 올리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리고 보자의 예. 만나죠. 그래서 그 보자의 도어즈는 이제 거기서 지고, 이후에 라이트급으로 올려서 뭐 카마초한테도 도전을 했지만 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라이트급의 그 루이스 라미레스의 타이틀을 도전했다가 5회 KO패 당하면서 그 캐리어를 마감을 하는데, 아마 에드워즈가 이 나바레트와의 시합을 그냥 무사히 넘겼으면 이후에 조금 더 롱런을 할 그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몬과 이제 재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최충일 선수도 어쨌든 세계 도전이 가시가 됐었으니까, 뭐 비즈니스가 잘 됐다면 국내에서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또 유럽에 가서 최충일 선수가 언젠가는 이렇게 맞닥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지치하고 보자에 들어서는 날벼락 맞은 그런 경기였는데 아주 A 클래스 세계 타이틀 매치는 아니지만 그 KO 씬이 굉장히 아주 장렬한 KO 씬을 받았고 또 우리와 친숙한 나바레토와의 그 시합 최충일 선수와의 시합 말고 또 그 이기는 그런 시합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알렉시스 아르게오라는 그 슈퍼패드의 이제 최고의 스타 밑에 이제 도전자들이 이제 보비 차콘, 라파엘 리몬, 이 롤란도 나바레테 이 세 선수 특징은 뭐 그냥 복서긴 하지만은 그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 면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바레테는 이 필름으로 이 시합을 뒤늦게 소개됐지만은 리몬, 보비 차콘 이런 선수들 시합은 그 당시 MBC 권투에서 녹화로 그렇죠. 보여줬을 때 보면은 A급 복싱의 진수라기보다는 이게 좀 그 당시 이제 처절한 승부였기 때문에 참 휴일날 보는 재미를 굉장히 선사했던 그러니까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난장 까는 시합. 예. 그래서 그냥 뭐 사실 되게 그리워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 그때 그 시절에 보면은 그 영화도 보면은 그 왜 1급 필름은 아니지만은 이 타란티노 같은 스타일의 영화 보면은 B급 영화지만 매니아들만 있듯이 요 그 지금 롤란도 나바레테 자꾸 거론되는 라파엘 리몬, 보비 차콘 이런 복서들의 복싱이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이게 복싱의 점수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복싱이구나. 이게 진짜 복싱은 원초적이야. 저렇게 해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뒤로 생각. 아시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체급을 월장한 롤란도 나파레테가 저기에 당당히 끼어서 저 챔피언 벨트를 따내는 저 순간이 저는 그 당시에 최충일 선수 시합 직전에 저 시합을 녹화를 봤을 때 제 딴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문태진 선수하고 뒤늦게 다 늙어서 했던 그 시합은 그래서 저는 제일 아까운 게 문태진 선수가 저 때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막 땄을 때의 매치 메이킹이 너무 안 돼가지고 최충일 선수 시야에 너무 가려가지고 이제 그늘에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시합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경기 내용 면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방금 전에 두 분 다 이렇게 B급 정서를 느끼게 하는 어떤 복싱 난장 복싱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보자 에드워즈가 그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신체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량상으로나 저렇게 맞불을 놓고 무리하게 접전을 펼칠 하등의 이유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보자 에드워즈가 그 신체 조건도 좋고 발놀림도 나바레테는 거의 마당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그냥 거기에 말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보자 에드워즈 그 난장에. 좀 이상한 게 그 보자 에드워즈가 보비 차콘하고 했을 때 굉장히 견고한 복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보비 차콘이 공격력으로 따지면 뭐 나바레테 뒤지지 않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다 커버하면서 네. 나름대로 뭐 그 컨트롤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 나바레테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 뭐 예기치 않게 당한 눈부상도 어저께도 페드로 몇 주 전에 그 페드로 플로레스 전 경기에서도 그 눈부상의 어떤 그 변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눈부상도 약간 변수로 작용했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피를 보니까 갑자기 전투 본능이 살아났는지 그냥 거침없이 마프를 놓다가 뭐 카운터를 맞고 그냥 기절하듯이 쓰러져서 이후에는 별 의미 없는 경기가 속게되다 그냥 경기가 끝나버린 영상인데 조금 보자에드워즈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피지컬이나 펀치력이나 파이팅은 좋은데 복싱 센스가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패배를 자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지고도 저는 진 선수 같이 계속 나바레테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포옹하고 뭐 하는데 약간 뭐 글쎄 좀
투쟁 정신이 좀 나바레테보다 좀 모자랐는지. 어쨌든 싸움꾼 시대들이 잠깐이지만 그 챔피언들을 논아갔을 때 있잖아요. 저때 복싱이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말 오후에 밤에 이제 저 경기들을 보고 그 다음날 뭐 학교를 가든지 누구는 일터를 가든지 하면은 너무 세련된 복싱도 좋지만은 되게 난장 가는 승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싱의 진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라파엘 리먼, 오비차콘, 롤란도 나바레트, 저는 이 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바보지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헥토르 카마초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 리몬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제가 하필이면 또 입시에 떨어져서 이 학원 재수할생인 신분인데 그 해에 리몬이 5라운드에 맞을 거 다 맞고 지더라고요. 근데 권투가 이제 새로운 스타 나왔다고 모든 스포츠 신문에는 헥토르 카마초로 대서특필되는데 시합을 보니까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호감도가 싹 사그러지고 리몬 같은 복싱이 왜? 이 나바레테 리몬 그 위에는 절대공주 알렉시스 아레게르가 있었고 그 권투가 제일 재밌었어요. 주니어 라이트가 뭐 군웅이 활보하던 시대니까. 네, 그렇죠. WBA는 졌다면은 세라노의 로저 메이웨더로 넘어가고 아직은 세라노예요. 아직은. 그때 우에라가 챔피언이 됐다가 세라노가 다시 뺏었어. 세라노도 오래 했네. 오래 했죠. 세라노 챔피언 굉장히 오래 했네요. 76년. 우에하라한테 한번 뺏겼다 다시 찾고 로저 메이웨더. 로저메이더한테 넘어갔다가 로클리지한테 갔다가 근데 참 고베스한테 갔다가 로저 메이웨더가 세라노를 잡을 때 이렇게 일간 스포츠에 대소특필됐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일면에 얼마나 그 세라노 그렇죠. 묘한 그 정서가 있죠, 한국 그 사람들. 묘한 밉상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참 그럴 때 그 정서를 반영하듯 세라노, 로저 메이웨더 팔에 참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면을 왔는데 그 경기도 그래서 제가 그 추천드린 바 있죠. 예, 세라노의 말로 해가지고. 뭐 하면 되죠. 세라노는 나중에 평가는 굉장히 복서로서의 평가는 1급 챔피언으로만 나중 후대에는 그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세라노 복싱.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에는 미주 시장에서도 어쨌든 세라노를 인정했기 때문에 네. 뭐 우에라랑 경기를 그 쿠에바스랑 헌즈 네. 3대 타이틀 매치에 불러서 할 정도였으니까 그쪽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생긴 게 좀 얄밉게 생겼잖아요. 스타일도요. 전적도 보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 다 KO를 했기 때문에 KO율도 높을 줄 알았는데 43승 중에 14KO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김태호 선수와 방어전을 하기로 포스터까지 붙었다가 뭐 그 당시가 이제 77년 1월 시합 예정이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염동균 리아스코, 홍수환 사모라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나가지고 예, 예. 갑자기 그 아, 77년 1월에 포스터까지 붙었다가 한국이 위험 지역이라고 안 간다 그러고 페루인가요? 칠레인가요? 어디로 날아가서 거기에 그 30몇 살짜리 그 노장 복서하고 방자인데 그것도 또 다운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억울했고 그 이후에 또 김광민 선수가 또 가서 못했죠. 시합한다고 못했죠. 가가지고 또 네.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 선수와의 시합이 그 포스터까지 붙여놓고 펑크 내고 해서 그런 면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광민 선수 같으면 진짜 한번 걸리면 해보면 불도저처럼 밀고 그렇죠. 들어가면 해볼만 했는데 아쉬워요. 김태호 선수와 그게 이제 세라노로서는 첫 번째 방어전이었는데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때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세라노의 4차 방어전에서 이제 적지에서 맞붙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시합도 안타깝죠. 뭐 다 초반에 다 이겨놓은 시합 같았는데 후반에 그 스태미너 딸리고 눈부상 당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경기를 포기했는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세라노 김태호 아, 예. 세라노 메이웨더 시합 묶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얄미운 세라노가 겨우겨우 이기고 KO되고 그 당시 김태호 선수는 정말 빨랐어요. 네. 잘했죠. 너무너무 스마트를 빨랐어요. 아니 갔어. 그 세라노가 우에라한테 KO 됐을 때는 우에라한테 별로 호감도 없는데
괜히 그 좋더라고. 세라노가 그냥 뚫어버린 그걸 보고 그것도 그냥 통렬했잖아요. 그냥 단 라이트 훅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끝장을 내가지고 아, 왜 미국 땅에서 그런 업셋을 국내 복서가 아직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안타깝죠. 진짜 그거는 정말 일본에도 몇 번 있었죠. 그 후에 이제 또 많이 나왔죠. 자, 뭐 주니어 라이트급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끝이 없습니다. 추후에 어쨌든 그 시간이 또 되는 대로 사무엘 세라노와 김태호 선수, 또 로저 메이웨더와 사무엘 세라노 그 경기를 저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경기로 리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